342기의 경로당이 있는데 우선 경로당의 실태를 좀 알아보기 위해서 각 읍면동별로 4-5개의 그 경로당을 무작위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을 점검하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주는 거 공짜, 이 공짜 의식이 몸에 배있어. 경로당 간부들은 옛날에 하던 식으로 구태를 벌이지 않고 그냥 뭐 한 달에 어떤 분은 경로당에 한 번도 안 나가시는 그런 경로당 회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열흘 동안에 40-50개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경로당 문제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경로당을 정말 경로당다운 경로당으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 경로당은 먹을거리가 있어야 하고, 또 신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하고, 또 경로당에 가면은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되어야 하고, 경로당에 가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서 프로그램을 어른들이 같이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 노래 강사를 초청을 해서 노래를 배운다든가, 또는 건강 체조를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치매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그 참여 의식을 제가 그 불어 넣어줘야겠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 우선 경로당 활성화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회장이 되거나 경로당의 임원이 되는 사람은 경로당 회원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런 거로 지금부터라도 각 경로당별로다가 입회비를 정하고 회비를 정해서 회원을 가입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 회원 중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임원 또는 감사 등도 이렇게 그 선출을 해서 경로당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회원 명단을 확보해야 된다. 회원 배가 운동을 해서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회비를 내고 가입비를 내고 또 회비를 내서 경로당을 운영을 하는 거다. 경로당 운영은 자체적으로 회비 내고 가입비 내고 또 찬조금이나 기부금,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런 수익 사업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다. 그 바탕에서 모자라는 거는 정부나 또는 기관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다. 이게 전액 보조가 아니다. 공짜는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고 또 게을리게 만드는 사람을.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잘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여주시 지회가 경기도 44개 지회 중에서 경로당 회원이 가장 많이 확보된 이러한 그 지회로 해서 지난 2023년에는 경기도에서 최우수 표창장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원칙을 세우시고 또 이제 어르신들이 그 자부심을 스스로 갖게끔 많이 노력을 하신 걸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 노인회를 이끄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나 기억에 남는 그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네. 내가 지금도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 여주시 노인대학이 정말로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경기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노인대학이 아닌가, 이렇게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더니 우리 경로당 노인대학에 학생들이 한 40-50명 됐어요. 근데 농번기가 되면은 한 20명도 안 되더라고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노인대학을 없애든지 아니면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어르신들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 두 번째 연도에는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갈 곳이 없다.
또 이 농번기 때는 그냥 경로당 아니면 집에만 콕 박혀 있으면 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삶의의식을 고취하고 뭐 하나라도 돌아가는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노인대학을 좀 제가 이 발전을 시켜야겠다.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 문제를 우선 시장님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좀 넉넉히 받았습니다. 읍면동 분회장님한테 학생들 배당을 줬습니다. 한 10명씩 이렇게 부회장님들이 이렇게 추천을 해 오시면 우리가 120명이 되지 않느냐, 추천을 해 주시면 그분들로 하여금 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2023년도에는 한 7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래서 70명 가지고 잘 하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는 농번기에는 빠지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개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개근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은 봉사상을 드리고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 모범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당해연대에 개근상을 받으신 분들이 25분이나 되고 또 모범상 또 봉사상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선 그때 그 개근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했는데 그 예산은 강사님을 초빙하는 예산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 강사님보다는 여주시에 있는 각 기관단체장님, 우리 이충우 시장님, 김성교 국회의원님, 그 다음에 경찰서장님, 소방서장님, 건보지사장님, 농협지부장님, 또 도의원, 시의장님 이런 분들을 모셔서 강의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시정방침, 국정방침, 또 경찰서장님께서는 우리 그 일반 어르신들이 지켜야 하는 그런 간단한 법상식 문제, 보이스피싱 문제 이런 거를 좀 교육을 시켜 주십소서. 또 이 소방서장님한테는 우리가 그 요새는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배워서 어르신들이 직접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 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전문적인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정말 딱 들어맞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엄청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25년 작년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수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70명씩 140명으로 해서 2개 반을 만들었어요. 청송반, 청화반으로.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던 걸 화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노인대학을 개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과 같이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경찰서장님이 특히 이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강의를 끝나고 날 때 이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상세한 우리가 필요한 그 법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보이스피싱 얘기를 해주시고. 경찰서장이 여자분이었는데 양반이 아주 참 간단명료하게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거의 다 끝날 무렵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서장님,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살아오시면서 사실은 이 경찰관 순사만 보면 겁이 나고 술조사 보면 겁을 먹었는데 오늘 이렇게 경찰서장님의 강의를 듣고 다 좋아하시지 않느냐. 이분들이 경찰서장님 노래를 듣고 싶어 한다. 노래 한번 해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했더니 서슴없이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를 했는데 정말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었대. 예? 이렇게 그 경찰과 또 우리 어르신들하고 갖춰지고 또 소방서장님도 또 오셔가지고 그 지금은 딴 데로 가셨습니다만은 그 유재영 소방서장님도 또 노래하시면서 이렇게 우리하고 하나 되는 어르신들하고 하나 되는 그러한 교육을 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노인대학을 6개월만 하지 말고 1년 이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1년 이렇게 2026년이요? 지금부터 2026년 네. 올해부터는 이제 1년 다 1년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 1년으로 하면서 어르신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책가방하고 필기도구하고 또 그 필기를 할 수 있는 수첩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또 유니폼 모자하고 또 이
위에 입는 티셔츠를 하는 유니폼을 청성반, 청화반 두 번 다르게, 청성반은 파랗게, 청화반은 붉은 이런 색으로 해서 유니폼하고 다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년 이제 2월 달부터는 입학자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벌써부터 지금 언제부터 입학하느냐 하고 문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무슨 소리가 있습니다만 이제 여주시 지회 노인대학에 다니자면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우리 노인회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은 제가 정말로 지회장 4년을 하면서 가장 흐뭇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경기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명품 대학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을 살아오시면서 경험 그리고 경험하시고 쌓아온 경륜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 수십 년을 이렇게 쌓아온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각 지역에서 1, 3세대, 다시 말하면 자식 세대, 손자 세대와 같이 어울리면서 또 지역사회의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인도해서 지역사회가 같이 발전하고 올바르게 걸어가는 그러한 멘토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전 늘 강조를 합니다. 우리 여주시 지회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한 4년 전에는 경기도 44개 시군구 중에서 노인복지정책 또는 노인복지에 관한 예산 문제 등이 꼴찌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는 꼴찌가 아닌 경기도에서 제일 앞서가는 그러한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는 정말 이제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어르신들한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깁니다. 이는 우리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이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의친 윤리관과 효심의 발로로 생각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우리 의회의 7명의 국민의힘 의원이나 또는 민주당 의원들이 하나 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예산 문제는 다 이렇게 요구하는 대로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경기도에서 앞서가는 선도적인 그러한 모범 노인 정책 도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시장님과 의원들 그리고 기관원들한테 진짜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지난 4년 동안은 우리가 노인 복지의 기초를 다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4년 동안은 그 기초 위에 행복의 꽃을 피우는 그러한 여주시 지회로 만들겠습니다. 뭐니 해도 어르신들은 건강이 제일입니다. 나이가 들면 학식이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와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잘나고 못난 사람 견줄 필요도 없고 제일 건강한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여주는 어르신들 내지는 여주 시민들을 위해서 요새 어르신들 또는 젊은이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는 바크골프 이것이 아주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여주의 4대강 사업 이후에 남한강 주비의 둔치에 5학에 63홀 그리고 점동에 18홀 그리고 대신섬에 36홀 그래서 117홀의 우리 파크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파크 골프장 117홀은 정말 경관이 좋고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경기도에서는 제일 앞서갑니다. 전국에서도 우리 여주시가 파크 골퍼의 메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파크 골프 대통령배 대회가 여주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2025년에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회장배 노인 파크 골프 대회를 1회를 작년에 했습니다. 정말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금년 4월에 지회장배 2회를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백을 정말 성대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어떤 형식적인 그것보다는 어르신들의 건강 기준을 위한 어르신들의 잔치로 이렇게 승화시키려고 합니다. 우리 여주시에는 일자리가 한 4,200개 정도가 됩니다. 우리 여주시 노인회에서 1,100개 정도를 이렇게 하고, 우리 노인회에서 하는 1,100개 정도는 1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분야별로 나누면 공익형, 시장형, 또 영양 활용 일자리 이렇게 여주시에 거주하시는 그 우리 어르신들께 전하고 싶은 그 격려나 당부의 말씀이 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욕심을 피워서 못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가져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어서 경로당이 우리 어르신들의 제2의 안식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르신들이 욕심을 버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경로당을 이용을 해 주시면은 경로당이 활성화가 돼서 정말로 가정보다 집보다도 더 아늑하고 더 재미있고 더 단란한 그러한 그 안식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 노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노인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것이 바로 요양병원, 요양원입니다.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현대판 그 고려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형님하고 친구하면서 서로가 도와가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 안 가도 충분히 자가 임종도 할 수가 있고, 병원 가고 싶으면 또 동네 분들이 젊은 분들이 모셔서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경로당이 정말로 우리 노인들에는 최고의 안식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제는 욕심을 버리고 서로 존중하면서 나눔의 그 배려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면 정말로 경로당이 우리의 낙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욕심을. 회장님 바쁘신데 연초나 특히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you.